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한반도 산업 현장 밑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26만 장의 GPU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진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AI를 모니터 속에 갇힌 챗봇이나 그림을 그려주는 소프트웨어 정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라는 이 새로운 파도는 그런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코드가 근육이 되고 데이터가 물리적 행동으로 치환되는 미지의 영역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1만 명당 로봇 1012대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보유한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입니다. 2030년 643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이 시장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 세계의 지능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텍스트를 뱉어내던 AI가 이제는 공장에서 강철을 들어 올리고 조립하며 실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120개 기업이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며 생태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인지하고 판단하여 움직이는 새로운 종의 탄생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도시 전체의 신경망과 물리적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하는 초고난도 건축공학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존의 생성형 AI가 설계 도면을 그려주는 건축가였다면 피지컬 AI는 그 도면을 들고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쌓고 철골을 용접하는 자율시공 로봇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가상 공간의 지능이 물리적 실체를 잇는 과정이며 우리는 지금 디지털 뇌가 기계적 근육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착공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엔진은 감지와 판단 그리고 행동이라는 3단계 순환 구조로 작동합니다. 먼저 감지 단계는 건축 현장의 측량과 같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같은 센서가 주변 환경을 데이터화하여 객체의 위치와 상태를 정밀하게 인식합니다. 이어지는 의사결정 단계는 현장 소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LLM 기반의 추론과 강화학습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의 행동 경로를 계획하는데 이는 단순한 조건문 처리가 아닌 복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는 실제 크레인이나 굴삭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실행입니다. 액추에이터와 로봇팔이 디지털 명령을 받아 실세계의 물체를 조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며 시뮬레이션과 현실 데이터의 오차를 줄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멀티모달 AI가 로봇과 융합되는 지점이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자율성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베디드 AI와 피지컬 AI의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애플워치가 사용자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건물 내부의 온도 조절 장치나 배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엣지 디바이스 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인베디드 AI의 영역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을 걸어다니며 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중장비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지컬 AI는 이처럼 복잡한 비정형 환경에 적응하고 물리적 상호작용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자율성을 가집니다. 이 시장의 성장세는 실로 폭발적입니다. 2025년 225억 달러에서 2030년 643억 달러로 연평균 23.3%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643억 달러라는 규모는 한화로 약 85조 원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2024년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자본이 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 수준의 자본이 집행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인프라를 테스트하기에 가장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시 전체에 이미 초고속 통신망이 가장 촘촘하게 깔려있는 것과 같은 인프라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한 120개 기업이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결성한 것은 이 테스트베드 위에서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결정은 이 거대한 공사 현장에 최고급 건설 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나 마음 AI의 비정형 환경 모델 개발이 가속화되는 트리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구동할 연산 자원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균열도 존재합니다.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격차인 심투리얼 문제와
비정형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지속 시간과 같은 하드웨어의 한계는 건물의 기초 공사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데이터 센터와 VLA, 데이터셋 공동 구축에 나선 것은 이러한 균열을 메우고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로봇이 인간의 도구를 넘어 동료가 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그리고 방산 분야까지 한국의 강점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기술은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계의 진화가 아니라 노동과 생산의 정의가 재설계되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25억 달러에서 시작해 2030년 643억 달러까지 연평균 23.3%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장은 단순한 산업 확장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척박한 토양에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되어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폭발하는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이 생태계의 혈액은 데이터이며 심장은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이 생태계의 대사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주입입니다. 이 막대한 연산 자원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한국이라는 테스트베드 전체의 지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고비용 구조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봇 한 대를 도입하는 비용이 인건비보다 비싸다면 기업 입장에서 도입할 유인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지속시간과 하드웨어 내구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격차인 심투리얼 문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지컬 AI와 기존의 임베디드 AI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애플 워치와 같은 임베디드 AI가 온 디바이스에서 심박수를 체크하며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엣지 처리에 집중한다면 피지컬 AI는 차원이 다른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보행하고 물건을 집어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입력과 출력이 아닙니다. 이는 감지와 판단 그리고 행동과 학습이라는 4단계의 순환 구조를 통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피지컬 AI는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높더라도 비정형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면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는 오히려 인간 노동을 보완하고 대체하며 압도적인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생태계는 매우 독특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에는 120개 기업이 참여하여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RBY1과 같은 휴머노이드로 물리적 육체를 제공하고 마음 AI는 비정형 환경을 이해하는 두뇌를 담당합니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근육 역할을 하고 티로보틱스의 로보팔 시스템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분업화된 생태계는 한국이 가진 제조 강점과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라는 점은 이미 이 생태계가 뿌리내릴 토양이 비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조와 물류 그리고 방산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적용 범위는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고용 감소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정부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피지컬 AI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 판매가 아니라 지능형 노동력의 구독과 서비스화로 진화할 것입니다. 리얼월드가 개발 중인 제조 로봇 분야의 피지컬 AI 모델이나 LG CNS의 통합 솔루션은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이 투입되어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환원되어 지능을 높이는 거대한 가치의 순환고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이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된 인간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로봇은 위험하고 힘든 환경에서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2030년 643억 달러라는 수치는 단순한 시장 규모가 아니라 인류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알리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진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한국 피지컬 AI 산업이 구축하고 있는 경쟁 우위를 수직 계열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거대한 전략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기업 하나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장악하기 어려운 이 시장에서 한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요새를 지키는 핵심 무기인 컴퓨팅 파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피지컬 AI를 차세대 트리거로 지목하며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구매 계약이 아니라 피지컬 AI 개발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을 선점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연산 능력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플랫폼 통합과 결합되어 감지 판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루프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결합될 때 진정한 진입 장벽이 형성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21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두살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엔비디아의 기술과 연계되어 실세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물리적 단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보티즈가 만드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으로서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처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하드웨어 밸류체인은 타 국가나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관성적 진입 장벽을 구축합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수직적 통합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AI가 개발하는 비정형 환경용 멀티모달 AI와 리얼월드의 제조 로봇 전용 피지컬 AI 모델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지능으로 극복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인베디드 AI가 애플 워치처럼 제한된 전력으로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피지컬 AI는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복잡한 공장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고도화된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VLA 데이터셋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 생태계의 최상단에서 수요처이자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한국만의 독점적 강점입니다. 세계 1위의 로봇 밀도인 1만 명당 1012대라는 수치는 한국이 이미 거대한 실험실임을 증명합니다. 이 방대한 로봇들이 현장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는 다시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쓰입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는 인터넷 텍스트 데이터와 달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조차 쉽게 넘볼 수 없는 혜자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12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요새의 방어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줍니다. LG CNS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T로보틱스가 로봇8 시스템을 공급하며 A로봇이 이족 보행 기술을 더하는 식의 분업화는 생태계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특정 기업 하나가 무너져도 시스템 전체는 유지되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부족이나 현실과 가상의 격차 같은 해결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기업 간의 촘촘한 그물망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술적 돌파구를 찾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똑똑한 AI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업 연합입니다. 2025년 225억 달러에서 2030년 643억 달러로 연평균 23.3% 성장할 이 시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닙니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정밀기계 공학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제조와 물류 그리고 방산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직으로 통합해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비용 절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와 최적화입니다. 감지에서 행동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로봇의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며 돌발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기술이 한 몸처럼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기업들은 지금 각자의 기술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며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기술적 요새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피지컬 AI가 가진 구조적 필살기이며 글로벌 리더십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피지컬 AI의 방대한 기술적 흐름과 시장 상황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걷어내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피지컬 AI의 등장을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충격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피처폰이 단순히 전화와 문자라는 정해진 기능만 수행했던 것처럼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입력된 좌표대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탑재된 로봇은 마치 앱스토어를 통해 무한한 기능을 확장하는 스마트폰처럼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진화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지능이라는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인체의 신경계에 비유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피지컬 AI의 핵심 구조인 감지와 판단, 그리고 행동의 순환은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졌을 때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눈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LLM 기반의 의사결정은 뇌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와 로봇팔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근육의 역할이죠. 이 세 가지가 0.1초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로봇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와 임베디드 AI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사용자의 심박수를 체크하고 활동량을 기록하는 것은 임베디드 AI의 영역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 활동에 가깝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부품을 집어 조립하는 것은 피지컬 AI의 영역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낯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고도의 인지 능력과 신체 제어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즉 피지컬 AI는 임베디드 AI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자율성과 적응력을 가진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지컬 AI 산업의 움직임은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습니다. 정부가 지휘자가 되어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웅장한 베이스를 깔아주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역할을 하며 자금과 플랫폼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나 두살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바이올린 솔로와 같고,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나 마음 AI의 멀티모달 기술은 정확한 음정을 잡아주는 관악기와 같습니다. 특히 이 오케스트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최고급 악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26만 장의 GPU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연주자들이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명품 악기인 셈입니다. 이 강력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 부족이라는 난관을 뚫고 가상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이 연주회가 얼마나 거대한 무대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643억 달러로 성장할 이 시장은 한화로 약 8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며, 부산광역시의 1년 예산인 15조 원의 5배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흐르는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연평균 23.3%라는 성장률은 일반적인 제조업 성장률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려움이나 하드웨어의 배터리 한계는 마치 연주자가 낯선 악보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1012대의 로봇이 보급된 한국의 제조 현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리허설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관성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는 문명사적 전환점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감지부터 행동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술적 요소를 내재화하며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소통 방식을 송두리째 바꿨듯이 피지컬 AI는 우리의 노동과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혁명입니다. 피지컬 AI라는 신대륙을 향한 거대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6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장은 단순한 테크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인 약 6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자본이 집결하는 새로운 경제 영토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항해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 비정형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격차는 우리가 넘어야 할 거친 파도입니다. 배터리와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오류로 인한 안전 문제라는 암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용 감소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비용 또한 우리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거친 바다를 건널 가장 강력한 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1012대라는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는 그 어떤 국가도 갖지 못한 실전항의 데이터이자 테스트베드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한 120개 기업의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든든한 선원들이며 엔비디아로부터 우선 공급받는 26만 장의 GPU는 이 선단을 가속할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플워치처럼 효율적인 엣지 처리에 집중하는 임베디드 AI를 넘어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감지에서 판단 그리고 행동과 학습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순환 구조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산업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노동의 정의를 다시 쓰고 제조업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닻을 올리고 거대한 기회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